친구들에게 얹혀 지내기를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넥타이를 풀고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뭘 하여야 할지 몰랐다. 삼겹살 집을 하게 된 동기는 별거 없다. 이혼 후 자식들도 없이 혼자 살면서 근 10년 동안 한 끼 한 끼를 대강 때웠다. 하지만 부도 전까지는 서울에서 잘한다는 고급 음식점들을 거의 모두 다녔었으니까 뭐가 맛있는 것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찬밥에 김치로 밥을 먹다가 왕년에 화려하였던 내 고급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팔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고기를 사다가 직접 포도주에 숙성시켜 보면서 소스 개발도 시도하였다. 몇 개월 노력한 끝에 내 입이 만족하는 맛이 나오게 되자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 3천만 원을 갖고서 월세로 식당을 개업했는데, 이제는 세무서 걱정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여기서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이다. 먹는 장사를 하려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배부른 부자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한 뒤에 개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돈방석에 앉게 된다. 호떡 하나를 팔아도 맛을 연구하여야 하고 버터는 좋은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맛을 추구하다 보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당연하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을 것이므로 종업원 인건비를 아껴야 하고,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자기 몸을 코피가 터질 정도로 최대한 움직여야 한다. 몸이 좀 피곤함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새벽 시장에도 다녀오게 하면 안 되느냐고? 아니, 없는 살림에 시작한 장사일 것이므로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무슨 돈이 그리 많다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사람을 부리겠냐는 말이냐. 주방장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멍청하다.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먹는 장사를 예로 삼아 설명하였지만 다른 장사들에게도 그 원리는 그대로 통용된다. 무슨 장사를 하건 간에 우선은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되는 당신 자신 몸을 24시간 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변의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다. 경쟁자들은 자기 인건비, 종업원 인건비, 투자비용 등등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오버헤드 코스트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 되고, 그 대신 고객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소문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소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무슨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1, 2년 동안은 일을 악물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개업 이전의 준비가 철저하여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원가고 나발이고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개업 초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조만간 당신은 쪽박을 차게 된다. 단 한 명의 고객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신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손님이 줄을 선다. 그때부터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료 구입량도 많아지기에 원가도 절약된다. 함흥냉면으로 유명했던 종로 5가 시계골목에 나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주인이 바뀌면서 맛이 완전히 달라진 게 그 이유다. 대부분도 그렇고 그런 식당에서 주인들은 저녁 시간에 가게에 앉아 TV 연속극을 보고 있다. 그럴 시간이 없는데도 말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어느 장사이건 사업이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초기에는 당신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다면, 혹시라도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장사니 사업이니 하는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려라. 자유시간, 휴식시간, 그럴 시간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장사고 사업이니까 말이다. 아울러 고객이 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충족할 수 있는지만을 연구해라. 처음에는 힘들고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늦어도 3년째부터는 돈이 쌓일 것이다. 절대로 이득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아님을 명심해라. 이득은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현재 나는 내 임대 건물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모두 거절해야 해왔다.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바생들을 써서 무슨 맛이 제대로 나겠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사업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상당 부분이 장사를 할 때의 자세와 공통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 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하면서 마음속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꿈꾸면서 사장실이라고 써붙인 별도의 공간도 갖길 원한다. 나의 강력한 조언. 절대로 폼 잡는 짓 하지 말라.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사업 초기에 그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손님도 올 텐데 그래도 좀 꾸며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짓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업 방식일 뿐이다. 수십억, 수백억 자본이 있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안다. 벤처 바람이 불면서 테헤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월 임대료로만 수천만 원씩 납부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1년에 3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고 그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한다는 일본 최고의 펀드 매니저 후지노는 2000년 2월 주간 문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높이 1m 이상의 관상 식물, 니스칠한 나무 그루터기, 동물 박제, 고급 술, 유명 화가의 그림, 골프채, 우승 트로피, 저명인과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것들 중 4가지 이상이 사장실에 있으면 볼장 다본 회사이므로 투자를 삼가라. 또 사장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금빛 찬란한 호화시계를 차고 있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장이 저명인들과 친하다고 은근히 내비치거나 자랑하는 회사, 업적 부진을 경기나 정부 탓으로 돌리는 회사, 화장실이 더러운 회사, 지나치게 예쁜 안내원이 있는 회사, 요정에서 손님 접대하려는 회사 등은 투자해봐야 별 볼 일 없거나 망하기 십상이다.